8월 14일 세진 웨비나 사회를 맡은 뉴스킨 사업가 임수연입니다. 벌써 어느덧 8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8월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태양, 장마, 바다, 휴가 등을 혹시 떠올리셨을까요? 8월은 젊음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뜨거움, 열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젊음의 계절에 맞게 오늘 세진 웨비나에서도 이 뜨거움, 열정이라는 단어 어울리는 두 강사님이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먼저 두 아이의 엄마에서 점점 여자로의 나를 찾아 이제는 멋진 사업가로 변신 중이신 박아름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웨비나 인사 아시죠? 이렇게 네, 환영의 웨비나 손짓 인사 부탁드려요. 박아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스토리를 맡게 된 뉴스킨 사업가 박아름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박아름입니다. 오늘 저희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원래 디자이너가 되는 꿈이었는데 여건상 제가 미술을 계속 공부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관심이 있고 제가 좋아했던 영어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교를 또 대학교를 이제 영어과로 다니면서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영어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 후에 또 유학을 다녀와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지만 이제 가정 여건상 또 한 번의 꿈이 좌절이 되었고 역시나 이제 유학을 가기까지도 또 가고 나서도 부모님께서 이제 뒷바라지를 좀 해주시기가 버거웠던 거를 알고 있었기에 제가 또 한 번의 꿈을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미래에셋증권이란 금융업계에 취업을 하게 돼요. 이제 전혀 저는 이제 영어과를 나오고 미술도 공부를 하고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증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뭐 기업 공개나 뭐 회사채 발행, 그다음에 증자, 인수합병 그런 등 주관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부서에서 제가 정말 억소리 나는 돈들을 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음의 발행이나 송금도 도와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때만 해도 이제 몇십억이나 되는 돈이 내 손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한 채 숫자도 실수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긴장의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너무 스트레스로 한 5, 6년쯤 되던 해에 이제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돼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일을 한 5, 6년 정도 일을 벌어둔 돈으로 1년은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마음껏 좋아하는 여행을 다녀오자라고 해서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회사가 평생 직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오는 거는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뭔가 스트레스,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모으면서 저축한 돈으로 한 달 동안 한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쉬면서 이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 전까지는 이제 전문 직종인 비서 생활을 제가 오래도록 하게 되었어요. 비서라는 생활은 임원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해주고 또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회의 준비 또는 또 4시간 이제 그 시간도 마저도 4시간은 오로지 임원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또 아프면 더더욱 눈치도 보이고 이제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또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또 다시 그만두게 되었어요. 신랑이 이제 자산관리 업무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관리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신랑을 만나서 솔직히 제가 경제관념이나 저축이나 그런 거에 크게 따로 구애받지 않고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애들이 태어나고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남편 혼자서 외벌이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기 낳고 더더욱 돈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육아 우울증과 비행기피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불어난 살, 또 늘어난 옷, 세수도 거의 간신히 해야 하는 일상, 또 밥도 서서 먹어야 했고, 아기가 먹다 마는 막 급하게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몸은 아프게 되고, 꾸며지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거울이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거울을 쳐다보기가 싫고, 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옷들을 입어보면서 또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저는 결혼 전에 직업의 특성상 자기 관리와 타인의 관리가 엄격하게 잘 되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뭔가를 더 이상 이렇게는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이제 애기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정적이고 또 제 경력을 다시 살려서 회사를 찾아가자니 그것도 어렵고 또 큰 돈을 들여서 뭔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도 무리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내가 굳이 무모한 시간을 들이고 돈 들이지 않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첫 직장의 동료이자 친한 동생이었던 곽윤선 스폰서님으로부터 뉴스킨을 전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뉴스킨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찰나에 저희 이제 곽윤선 스폰서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거의 한 이제 20대 초중반까지 쓴 화장품이 뉴스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 계시는 이모께서 간간히 이제 화장품을 보내주셨던 게 그게 이제 뉴스킨이었어요. 뉴스킨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좋아서 그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쓰고 있던 그 화장품으로 뉴스킨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치고 있던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제품을 쓰고 또 먹고 예뻐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다시 예뻐지면서 하나씩 또 시스템에 참여도 하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독서하는 그 습관으로 독서 미팅 리딩도 해나가고 있고 또 아침마다 이제 줌핏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줌핏으로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건강해지는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또 밝고 우리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점점 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많이 바뀌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육아랑 병행하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많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래도 많이 지지해주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신랑 또 있어서 더 힘을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는 이제 바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많은데 저처럼 이제 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포기시키게 많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과 함께 평생 이제 돈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뉴스킨밖에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확신을 갖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경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진짜 꿈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꿈을 꿔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남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오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뉴스킨 안에서 뉴스킨 안에 세진그룹 안에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롤모델인 저희 이현서 송현덕 그룹장님을 만나게 돼서 금수저 그룹 있죠. 저희 금수저 그룹 안에서 멋진 내 평생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희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돕고 무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더욱 매력적인 것 같고 즐겁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세계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그런 멋진 리더로 성장하게 더욱 노력하고 더욱 열심히 행동하며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박아름 사장님의 스토리에 더욱 공감을 하며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론 엄마라는 이름도 좋지만 박아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울 박아름 사장님 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메인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강사님은 세진의 대표 밀레니얼 리더 사장님이시죠. 최근 정말 눈에 띄는 큰 팀 성장을 보여주고 계신 이분의 성장 스토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진의 재치남 이진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진그룹 사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진 웨비나의 메인 강의를 맡은 뉴스킨 사업가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비나 강의를 맡을 때마다 이제 방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저희 커미션 받는 날이었잖아요. 그룹장님께서 10%는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 쓰라 하셔서 가방 하나랑 이제 이 옷 사서 입어봤는데 이쁜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잘 때도 입고 잡니다. 커미션 10만 원 받아서 10%인 만 원짜리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저 요즘 좀 많이 받습니다. 내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의 3년 동안 뉴스킨 일대기를 낱낱이 공개할 테니 오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꿈 계단입니다. 강의의 제목을 정하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계단을 처음 오를 땐 힘들지 않고 잘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중간쯤 올랐을 땐 이제 서서히 힘이 들죠. 더 편한 길이 생각나기도 하고 왜 계단을 택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대로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그래도 그 시점을 견디고 이겨내면 점점 끝지점이 다가올수록 뿌듯하고 행복하고 희망차기에 계속 나아갈 수 있듯이 저의 뉴스킨도 최종 목적지인 제 꿈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꿈 계단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저의 인생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닮아서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잘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 태권도, 배드민턴, 달리기, 축구, 농구 등등 대회에 나가서 수상받은 메달들입니다. 특히 태권도는 이제 러시아까지 가서 은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잘 했었는데요. 이제 운동을 좋아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제 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했던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을 정말 미친 듯이 했었어요. 이제 체육대학교에 들어갈 때 보는 실기시험이 정말 잔인하거든요. 제가 잘 안 떠는 성격인데도 이 실기시험 때는 정말 수능 때보다 훨씬 더 떨렸던 것 같아요. 1초로 인해 내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결정되기에 앞으로 내 인생이 이 찰나의 순간에 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1개를 더 늘리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3,000개씩 매일 하였고 달리기 0.1초를 단축하기 위해 토할 때까지 뛰고 또 뛰었으며 유연성 1cm를 늘리기 위해 핏줄이 터지도록 찍고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드디어 가장 목표로 했던 대학교 실기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요. 종목 중 하나가 농구였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종목이었는데 근데 한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만 내려와서 1,000명이 보는 앞에서 농구 실기시험을 봐요. 정말 떨리겠죠. 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실수해라 실수해라 1,000명이 이제 다 같이 저주를 해요. 경쟁자들이니까. 저도 엄청 했거든요. 그랬던 탓이었는지 저는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농구에서 이제 실수를 하고 1지망 대학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3지망 대학교에는 무난히 합격을 하며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학 라이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설레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학교와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부조리가 되게 심했고 이제 트집을 사소한 거라도 잡아서 폭력을 일삼던 선배들을 보며 아, 이거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걸 느끼고 학교에 있는 잘못된 부조리를 고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동기들은 1년만 버티고 그대로 악습을 후배에게 전달하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한 패닉에 이제 빠졌습니다. 악습을 못 견디고 자퇴하는 동기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저와 뜻이 맞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이제 가장 높은 교수님께 실태를 낱낱이 보고를 하고 그 당시 학교는 이제 엄청 크게 뒤집혔겠죠. 악습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저는 잠시 학교를 쉬고 싶은 마음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저 역시 군대를 알아봤는데요. 의무경찰이 자기계발 시간이 많고 휴가를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무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건이 되게 좋은 만큼 경쟁률도 그만큼 높았는데요. 한 40대 1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실기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어요. 의경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는 면접관님의 질문에 의경이 휴가 많이 나온다 해서 뭐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떨어질 게 분명했기에 거짓말을 이제 보태서 저의 친형이 의경을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멋있고 괜찮게 바뀌어서 저도 의경에 가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이창호 사장님은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죠. 여튼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정말 다들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좋은 곳 나오고 집도 잘 살고 반드시 의경을 가야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이대로는 분명 떨어지겠다. 평범한 방식으로 면접을 보면 붙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다. 뭔가를 더 어필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면접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 사람 없나 물어봤을 때 저는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들 저를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적같이 의무경찰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의무경찰 아무나 가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조광현 사장님도 의무경찰 출신이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의무경찰 너무 좋았어요. 휴가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근데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모가 군생활 고생한다면서 용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군인의 월급보다 더 큰 용돈을 주셨기에 너무 감사한 한편, 이모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공화나 실수로 더 붙여서 보내주신 건가? 우리 이모 로또 당첨됐나? 너무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정확히 이모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기에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해서 더 크게 갚아드려야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이모의 엄청난 이제 호의로 정말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군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경찰들과 밀접해서 생활을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나도 경찰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자영업을 해오셨기에 늘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바라셔서 전역하고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경찰이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을 하고 이제 공무원들의 성지인 노량진에 입성하게 돼요. 엘리베이터만한 크기만한 고시원에서 일주일 용돈 5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의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하루에 한 12시간씩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경찰이 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주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공부를 하는 게 뭐 맞고 좋지만 주말까지 공부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스스로 타협을 하고 주말에는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성적은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갔지만 이제 혼잣말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간 붙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면서도 이모에게는 간간히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이모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이모가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반드시 붙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아니면 또 저의 은인이었던 이모에게는 냉정하게 거절을 하기 싫었기에 이렇게 좋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힘든 일상에 지치고 무료했던 삶이 연속되던 평범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날 이모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고 무언가를 확 느꼈었어요. 내가 정말 이 경찰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건가? 할 일이 마땅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경찰이 되면 내가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이모를 보며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그중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던 이모의 모습이었어요. 그중 또 컸던 게 이제 이게 바로 저를 마음먹게 했던 카톡인데요. 잘생겨서 뉴스킨 잘할 거야. 저 말에 제가 홀라당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뉴스킨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저 말이 어찌나 설렜던지 또 2년 안에 BM차 뽑아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설렜던지 현실은 엘리베이터 크기만한 고시원에 누워있는 저였지만 마음은 벌써 외제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꿈을 꾸게 해주는 그 말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혼자 누워서 결심을 했었어요. 이모를 알고 이모를 믿기에 저는 그날 바로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린 채 고시원 방을 빼고 학원을 때려치고 선릉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에게 전례 없는 위기가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에 대해 처음 알아볼 때 최소한 네이버에는 이제 검색을 뉴스킨을 하잖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뉴스킨을 처음 접해봤기에 모든 것이 되게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너무 낯설고 꿈을 이루십시오 라는 구호도 낯설고 저한테 웃으며 다가오시는 분들 모든 게 너무 낯설어 미치겠었어요. 어플로도 토끼가 돼도 저의 어색한 표정을 못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늘 집단에는 최소 한 명은 이상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만약 한 명도 안 보인다면 바로 내가 그 무리의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제 눈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고 나만 정상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품이 너무 낯설었어요. 되게 화나 보이는 사진인데 처음 데몬을 받았을 때 사진이거든요. 로션밖에 안 바르던 제가 화장품 이름도 어렵고 데몬을 받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도 쓰면 쓸수록 제품이 좋은 건 느껴서 뉴스킨이 좋았지만 그걸 남한테 전달하기는 싫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마치 이제 신호등을 무단횡단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처럼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이중적이었어요. 또 회사의 보상 시스템이 너무 낯설었어요. 자영업만 해오던 가족들을 봐왔기에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 없이 돈을 버는 것에만 익숙했지 내가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리소득이 들어온다?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굉장한 방황을 했겠죠. 강의를 듣다가 도망간 적도 있고 강의를 보는 것보다 거울을 보는 게 더 재밌어서 매번 거울만 봤어요. 방 안에서 불 꺼놓고 핸드폰 하는 게 가장 큰 낙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 외숙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춤추는 것을 이제 좋아했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춤을 많이 췄어요. 어느 무대든 춤추는 무대는 다 췄어요. 코리아 컨벤션에 나가서 2등도 하고 랠리 오프닝 무대, 뭐 피인 정식 무대 등등 수십 번 춤을 추며 차츰 뉴스키너로서의 소속감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 사회 보는 것을 예전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서 뉴스킨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드림캠프 2일차 전체 사회를 봤었고요. 이렇게 하나둘 맡아가면서 저에게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했을까요? 너무 낯설었던 사장님들이었지만 이상한 고문관들은 이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던 나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괜찮고 멋있는 분들을 단지 선입견이라는 틀에 갇혀 안 좋게 바라봤던 제 자신이 되게 안심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뉴스킨에 너무 빠져있다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이분들은 뉴스킨에 빠져있는 것보다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뉴스킨이기에 그 꿈에 빠져있구나. 1년 정도 지나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낯설었던 제품을 확실히 이해했기에 로션밖에 안 바르던 제가 매일매일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13년 동안 안 좋았던 피부가 좋아지고 차츰차츰 저의 소비자를 늘려갔습니다. 너무 낯설었던 회사의 보상 구조가 이해됐어요. 은퇴를 하여도 수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권리 수입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책으로부터 받는 권리소득, 장범준이 봄마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로 인해 받는 권리소득, 내가 건물주라 건물에서 들어오는 권리소득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저 부러워만 했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줄 알았던 권리소득을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시스템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 가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본사를 직접 가면서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깨닫고 회사의 크기를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회사의 선의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뉴스킨의 창립자인 브레이크 론 회장님을 이제 우연히 식당에서 뵈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킨은 타인의 성공을 도우며 내가 성공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해라 라는 말들이 저에겐 너무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수십 개의 등급으로 회사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와 같은 최고 등급의 5A원인 회사. 전쟁이 나면 가장 마지막에 사라질 회사가 뉴스킨이다 라는 팩트 정보를 보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뉴욕 증시에 못 올라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고 5번의 폐종식을 올린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단 한 번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고 엄청난 선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 알면 알수록 더 큰 회사임을 배워갔기에 저의 선입견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집중을 하면서 차츰차츰 저도 모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뉴스킨의 가치를 몰랐을 때 저의 모습인데요. 저를 위해 만들어진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가 아닌 소 잃고 내양간 고친다. 되게 잘 어울리죠. 저의 흑역사로 남아있는데 남들이 뉴스킨으로 꿈을 꿀 때 저 혼자 개꿈을 꾸고 있던 철없던 사진입니다. 저는 첫 1년 동안 뉴스킨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행동을 하나도 못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랠리에도 매번 혼자 갔습니다.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는 스폰서님들, 속은 저 때문에 타들어가실 텐데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는 스폰서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뉴스킨의 사업을 이해하면서 네트를 조금씩 확장하게 되는데요. 롯데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2달 만에 10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지며 저는 이제 재작년 2018년 11월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을 받았었습니다. 25살 나이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사랑하는 이모부에게 골프옷을 사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고 저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다는 말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랠리에 1년 동안 한 명을 초대 못했던 제가 2달 만에 사업자 10명과 친구들 16명, 가족 5명을 초대하면서 저희 그룹에서 최초로 써리어보고를 받았었던 사진인데요. 한 명도 없었던 사업자가 2달 만에 10명이 생겼었고, 친구들에게 뉴스킨을 한다고 말도 못했던 제가 16명을 랠리에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되게 크게 성장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이모가 뉴스킨 했던 것을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하셨기에 저 또한 공무원을 갑자기 때려치고 뉴스킨을 한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싫어했고 인정을 또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 랠리 이후로 부모님께서 점점 변하시면서 제품도 드시고 그러면서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기 시작하였고 부모님의 인맥들을 저에게도 소개시켜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엘리에서 비전을 본 저희 누나와 매형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하였고 저 때 뉴스킨의 비전을 본 양혜진 사장님은 잘 나가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때려치고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잘 나가던 저희 형 이창호 사장님 또한 저번 달 뉴스킨 사업자를 달성했습니다. 또 저기에 처음 오셨던 김은희 사장님은 현재는 저의 3만 라인을 매달 책임져주고 계시고요. 대체 1년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제 무엇보다 먼저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확신과 행동인데요.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성공으로 가기 위한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더더욱 와닿는 말인데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나요?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내가 팀을 만들고 네트를 확장해서 미래에는 노동과 시간 투자 없이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만드는 게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OECD 나라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25.1%로 7위라고 합니다. 미국은 6.3%, 일본은 10.3%에 비하면 엄청 높은 편이죠. 약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형도 이제 부대찌개 음식집을 했었고, 음식을 개발하고 월세를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재료를 이제 또 사야겠죠. 또 저희 친누나는 이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료를 새로 개발하고 월세를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재료비를 부담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자영업 중 흔히 말하는 10군데 중 한 군데만 성공하는 것이 자영업이다 라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많이 손해를 보거나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간신히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수익만 벌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자영업 현실인 것 같아요. 평생을 자영업을 해오시던 저희 아버님께서도 5년 전쯤에 이제 한복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한복을 한 30년 넘게 원래 해오셨기에 한복에 대한 지식과 남다른 생각으로 인해 한복을 대여해서 이제 대여해서 입는 사업이 굉장히 틀치면서 하루 내내 줄이 끊이지 않고 손님들이 와서 그 좁은 곳에서 하루에 한 순수익 500만 원 정도를 매일매일 거두면서 신문에도 이제 저희 엄마가 실렸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영업을 해오셨고 대부분을 이득을 보면서 이제 마감하셨던 부모님이었기에 저는 이번엔 진짜 되겠다, 대박이다. 이대로 금수저가 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잘 되면 다 같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또한 그것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3년 만에 이제 안국역 근처에 100개 정도의 이제 한복 대여점이 생기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금 현재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잠시 문을 닫아놨어요. 상황이 한순간에 이렇게 급변을 했죠. 그렇다면 뉴스킨 사업을 한번 짚어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월세를 낼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영업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곳이 생겨서 경쟁을 하며 조바심을 느낄까요? 회사에서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까지 모든 것을 맡아서 해주고 있고 저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네, 제품을 유통하고 나와 같이 제품을 유통할 사업자를 구축하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요즘 어디서나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노력보다 중요한 게 선택이다 라는 말인데요. 또 저한테 엄청나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저의 두 손을 이제 꼭 붙잡고 있는 저희 형과 누나인데요. 좀 가운데서 이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며 누워있죠. 이렇게 애기였던 저희가 이렇게 커서 이제
누나 이채빈 사장님은 뉴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이제 이창호 사장님도 부대찌개 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룹장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데 스폰서의 손을 붙잡고 스폰서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 셋 다 뉴스킨에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부정적이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색안경을 낀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형과 누나는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막내인 제가 제일 먼저 뉴스킨의 기회를 알아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의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누나가 보고 누나의 남자친구, 이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유이태 사장님이 뉴스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누나도 현실 점검을 통해 뉴스킨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정말 깐깐하게 하나하나 다 알아보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뉴스킨에 깐깐했던 누나가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뉴스킨에 올 뻔했던 건 저희 형이었는데요. 5년 전에 이제 뉴스킨에서 중국을 가면서 뉴스킨을 전달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형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었기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의 현실을 느끼고 형의 5년과 저의 5년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지금은 뉴스킨에 와서 조직을 마구마구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단 한 번의 랠리로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을 알아보고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항상 엄청난 열정으로 하루하루 조직이 커져나가고 있는 제 가장 든든하고 빅라인 유이태 사장님입니다. 유이태 사장님이 뉴스킨을 알아보셔서 전차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매형과 누나는 저의 조카에게 금수저를 넘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돼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이랑 가장 먼저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킨은 네트를 확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로 팀을 계속해서 확정해 나가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팀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팀이 확장된 저희 팀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작년 사진인데 제가 맨 처음 뉴스킨에 왔을 때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대학교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뉴스킨을 하게 되면서 제 나이도 이제 더 이상 어린 게 아니더라고요. 양혜진 사장님 같은 경우도 먼저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물어봤고, 그럼 강의 한번 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한번 듣고 바로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잘 나가던 메이크업을 때려치고 요즘은 하루에 친구 한 명씩 초대하는 엄청난 열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이태 사장님이 부산에 있는 이제 친동생, 남동생에게 서울에서 장어 사업을 하자고 데려왔어요. 유이준 사장님이 그래서 형만 믿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유이태 사장님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랑 뉴스킨 하자. 강의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제 유이준 사장님이 착하니까 한번 그냥 호의상 들어봤는데 역시 부산 사나이라 그런지 유이태 사장님처럼 한 번에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현재는 누구보다 뉴스킨을 진짜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사업자가 되는데 저보다도 빠르게 23살에 뉴스킨을 시작한 유이준 사장님의 미래가 너무 눈이 부신 요즘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때마다 이제 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헬스장의 매니저인 현철호 사장님과 헬스장에서 PT 최고 매출을 하는 이혜리 예비 사장님, 유희준 사장님의 파트너가 돼서 매일 아침마다 같이 독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지만 높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던 중 양혜진 사장님이 뉴스킨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뉴스킨을 차츰차츰 되게 세밀하게 여러 번 알아보고 최근에 현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다음 달부터 전업을 하는 양희 사장님의 친누나인 양혜련 사장님, 또 잘 나가던 외국계 자동차 회사를 때려치고 이창호 사장님과 같이 부대찌개 자영업을 했던 김진영 사장님인데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은 최고의 긍정 에너지로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뉴스킨을 엄청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녀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네트워크도 해보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물어보니까 요즘 뉴스킨을 할 때라고 김진영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이제 1대 김채연 사장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 제 친구였는데 항상 열심히 살고 바빴기에 이진우 제가 3년 동안 사장님,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으세요. 아 잠시만요. 목소리는 들리나요? 네네.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네. 이제 이 사진은 저의 새로운 1대 김채연 사장님인데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 제 친구였는데 항상 열심히 살고 바빴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이나 뉴스킨을 확신 있게 전달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확신을 담아서 말을 했습니다. 뉴스킨 사업 나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 진심이 통했는지 뉴스킨의 비전을 보고 오로지 인스타만으로 2달 만에 LOI를 통과하고 회원 50명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보여드리기 부끄럽고 많이 부족한데 꼭 제 조직도를 이제 리얼하게 넣어달라고 하셔서 현재 사업자거나 이제 LOI 진행 중인 사람들을 넣어봤어요. 이게 되게 낱낱이 다 하나하나 해봤는데 우선 이거는 재작년 180도 때 저희 처음 뉴스킨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 매달 3만 오브 이상 해주고 계신 김의 사장님 예아 파트너 사장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든든하고 날이 갈수록 조직이 커지는 이채빈 유이태 사장님.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만들어진 조직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유희준 사장님이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빅라인인 이제 매니저님과 현철호 매니저님과 헬스장 매출 1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혜리 예비 사장님을 이제 리크루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창호 사장님, 이창호 사장님은 이제 벌써 1대 4명을 세팅을 다 한 상태고요. 저기 이제 이제 아리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랑 똑같은데 강아지는 아니고요. 몽골 분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몽골에서도 지금 사업이 엄청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고 빅라인인 김진영 사장님, 그 네일 아트 사장님이면서 뉴스킨 투잡으로 진행 중이신 조신혜 예비 사장님과 또 백화점 매니저인 원주희 예비 사장님 그리고 23살에 뉴스킨에 온 양혜진 사장님은 친언니인 이제 양혜련 사장님을 리크루팅하고 다음 달에 전업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최혜양 사장님도 지금 뉴카페에서 일하면서 뉴스킨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채연 사장님과 저희 사촌 누나인 최지민 사장님이 지난달에 사업자를 되면서 제가 이제 BA에 복귀를 하고 이번 달 드디어 처음으로 4대까지 리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80도 때도 많이 매출을 했어서 1,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때와는 되게 다른 느낌의 커미션이더라고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의 느낌인 게 이게 진짜 바로 권리소득이구나. 다시 한번 신기하고 리스킹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요즘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팀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그렇다면 뭐 역시 누구나 말씀하시는 가장 집중했던 건 역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었던 하와이 특공대 1기를 들어가면서 하루 3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동문을 이제 누르고 가게에 들어가서 전단지만 재빠르게 드리고 자동문이 닫히기도 전에 나와서 제 별명이 뭐 자동문, 바람 등등 많았는데 시스템을 통해 콜드의 벽을 넘을 수 있었고 바인더를 전혀 안 했던 제가 바인더를 통해 시간 관리와 내가 부족한 점이 뭐뭐인지 깨닫게 되면서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팀끼리 독서 미팅을 하면서 팀원들과 목표를 세우고 꿈을 먹으며 자라났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면서 요즘 시스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하나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막연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목표가 아닌 이번 주, 이번 달의 목표를 송영덕 그룹장님께서 이제 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걸 잡아주시면서 정말 제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6월, 7월 2달 연속으로 제가 기적적으로 힘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덕을 제가 다 송영덕 그룹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뉴스캔을 알게 된 지 3년이 됐어요.
솔직히 제대로 시작한 지는 1년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뉴스키너가 되기 위해서 진짜 아직도 많은 배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배움의 연속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책이 상황을 바꿔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1년 이상을 진짜 몸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자책을 하기보다는 행동을 해서 오로지 행동만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부족했고 많은 것들을 변화해야 했던 저였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오래 달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요. 앞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마법 같고 솔직한 뉴스킨 비즈니스. 저의 저의 꿈 계단의 꼭대기는 정말 진심인데 이제 사랑하는 세진그룹 모든 사장님들을 저의 펜션으로 초대해서 다 같이 제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저희 꿈계단 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나길 기대하며 다음에 더 성장해서 제가 강의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제가 강의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뉴스킨 하세요.